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우울증의 특징, 또 치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증과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가 많이 되어지는 조울증, 다른 우리가 의학적 명으로는 양극성 장애. 왜 양극성 장애냐면 기분이 좋은 상태와 기분이 힘든 상태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극성 장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와 약간 경증이라 볼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라 볼 수 있는 순한 감정 장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 선생님께 말씀드릴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조울증, 다른 말로 양극성 성격 장애, 그리고 순한 감정 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울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또 실생활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때로는 감정 상태가 아주 고양 상태? 아주 좋아서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무슨 일이든 다 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좋은 상태이다가 또 때로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마음이 침울하고 늘 부정적인 우울 상태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조울증입니다. 즉 조증, 기분이 고양된 상태, 아주 흥분된 상태, 또 우울증, 기분이 아주 저하된 상태, 이래서 조울증 또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미 그 명칭 속에서 이 성격 장애는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울증이 심화되고, 즉 양극성 장애를 겪게 되면 기분 변화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면서 때로는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아주 부산해집니다. 잠시도 그냥 못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요. 또 일을 잘 벌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로 벌리거나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기분 내키면 밤새도록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고 더욱더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조울증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사고의 비약, 다시 말하면 생각의 방향이 비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 기분으로만, 자신의 기분으로만 세상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3자 눈에 띄게 되면 이게 부적응 현상, 뭔가 좀 행동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뒤수습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직업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조울증이나 또는 양극성 장애라고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조금씩은 아마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고 또 겪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말할 때는,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대충 이런 증상이 한 4주간, 한 달가량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또는 한 짧게는 2주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최소 2주간에서 4주간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일주일에 약 한 4번 정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러한 조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조울증이라는 심정을 갖게 되고 또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의학적 선생님이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려봐야 되겠지만 대충 우리가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한 감정 장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울증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늘상 기분이 약간 들뜬 기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우울해서 기분 자체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의욕이 없어지고 또 부정적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이런 것들을 순한 감정 장애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가벼운 조울증, 가벼운
양극성 장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감정 장애는 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처럼 들뜬 기분과 이 기분적인 극단에 치닫는 그것이 약하기는 하지만 어떤 증상을 또 수반하냐면 물질 관련 중독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그다음 니코틴 중독이나 이런 것들의 약물 중독 현상을 같이 동반할 경우도 있고요. 또 수면 장애가 잠을 쉽게 들 수 없고 또 너무 과다하게 수면을 하는 이런 장애가 같이 병행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순환 감정 장애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조울증이나 순환 감정 장애나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물학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쌍둥이 같은 경우에 일랑성 쌍생아라고 하죠. 이럴 때는 양극성 장애 한 70%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순환 감정 장애 같은 이러한 정서 장애는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또 노르에페네프린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세 가지가 정상적인 분포가 아니라 이상적인 분포가 됐을 때 일어난다라고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울증이나 순환 감정 장애는 심리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에서는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겠습니다만 리튬 계통의 그런 약물을 처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심리 치료는 이 정신 또는 장애 또는 성격 장애가 우리 내면의 그 무의식적 갈등이나 또는 우리 어릴 적 겪었던 상실감, 거의 다 분노가 외부적으로 표출됐다라고도 이제 심리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심리 치료는 역시 생각의 방향이 왜곡되어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울 때는 인지행동 치료나 그다음에 통합적 심리 치료인 NLP 심리 치료, 즉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치료가 종합적으로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렇게 방송을 듣고 이런 증상이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우리가 비전문가인 그 식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심리치료 전문가나 또 정신의학과를 방문해서 바로바로 처방을 받아서 빠른 시간에 치료의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만성이 되면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이 증상을 잘 아셔서 심리 전문가 분들이나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로부터 진단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의 그 몸의 질병은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지만 이 마음의 병이나 이 정신장애는 생활의 불편이나 인간관계가 불편하거나 직장생활에 조금씩 불편이 증가하고 할 때 바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미 증상이 아주 만성적으로 드러나 버리면 치료하기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또 치료하더라도 평생 동안 치료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방송의 목적이 또 초기에 진단을 해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목표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도움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